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부산입니다. 가을 단풍 구경은 잘 다녀오셨습니까? 단풍으로 곱게 물든 산의 정취를 느끼는 건 좋지만 가져간 쓰레기는 꼭 도로 가지고 오셔야겠습니다. 금정산이 무단 투기된 쓰레기로 몸살을 앓고 있는데요. 대형 폐기물을 차에 싣고 가서 밤에 몰래 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차선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금정산에 단풍이 곱게 물들었습니다. 천연 기념물과 다양한 식생 등 생태 환경이 잘 보존돼 한 해 500만 명의 등산객이 찾는 부산의 진산입니다. 그런데 금정산의 속은 전혀 다른 모습입니다. 50리터짜리 자루를 매일 채울 정도로 쓰레기를 줍지만 산골짜기마다 무단 투기된 생활 쓰레기는 봄, 가을마다 대대적으로 치워야 하는 상황입니다. 쓰레기 수거에 나선 부산시와 금정산 탐방지원센터, 금정산 보존회와 함께 쓰레기 무단 투기 현장을 둘러봤습니다. 지난 5월 조개 껍질과 가스버너, 폐 비닐까지 버려져 곳곳에 악취를 풍겼던 금정산은 봄과 가을이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차를 세울 수 있거나 사람들이 쉴 수 있는 공간 인근 골짜기마다 버려진 쓰레기들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치우고 치워도 끝이 없습니다. 이 보시는 것처럼 냉장고 문에다가 이 플라스틱 바구니, 이 선풍기까지 버려져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이 못 입는 옷가지에다가 옛날 이 비디오 테이프까지 생활 쓰레기가 금정산을 뒤덮고 있습니다. 안 버리는 게 없습니다. 도자기, 모니터 너무 심합니다. 이 국립공원 가야 하는 이 마당에 시민 의식이 이 정도밖에 안 되나 싶어서 참 서글퍼지네요. 세월 따라 흙에 덮이고 낙엽에 덮여 발견되지 못한 쓰레기들은 갈퀴로 긁어내도 끝도 없이 나와 발굴하는 수준입니다. 등산객들이 버린 쓰레기보다 밤에 차로 싣고 와 버리는 대형 폐기물들이 골칫거리입니다. 감시를 강화한다 하더라도 인적이 드문 밤에 산에 올라와 쓰레기를 무단 투기하는 행위는 근절되지 않고 있습니다. 금정산은 부산 시민만 오는 게 아니고 전국에서 또는 외국인들이 많이 오는데 이런 모습을 보이면 안 되는데 안 보이는 부분에 저렇게 버려버리면 우리가 지나가면서 치우는데도 불구하고 눈에 잘 안 띄다가 이렇게 숲속으로 들어가야 보이니까 그럴 때 좀 쓰레기가 많이 나오고. 모두가 함께 가꾸고 누려야 할 자연이 일부 몰지각한 사람들로 오염되지 않도록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필요합니다. 헬로티비 뉴스 차선영입니다. 날씨가 제법 쌀쌀해졌습니다. 이제 집에서도 난방을 해야 하는 시기가 왔는데요. 아직까지 연탄을 쓸 수밖에 없는 이웃들은 가장 기본적인 난방조차 제대로 하지 못한 채 생활하고 있습니다. 연탄 나눔 봉사가 진행되고 있지만 기부가 줄어 올겨울 걱정은 더 커지고 있습니다. 안수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사람 한 명이 지나기도 힘든 좁은 골목길에 빨간 고무통이 늘어섰습니다. 안에 든 것은 연탄. 매축지 마을 주민들의 올겨울 버팀목입니다. 겨울에는 이제 불로 떼기 바람이 많이 들어가고 올해는 할이 이제 오늘 저녁에 두 정했다. 그러면 도로는 저녁에. 방을 데우기 위해선 습기가 차지 않도록 연탄을 관리하고 3kg이 넘는 연탄을 하루에도 몇 번씩 옮겨야 합니다. 일산화탄소 걱정도 달고 삽니다. 하지만 어르신들은 연탄으로 추위를 이겨낼 수밖에 없습니다. 똘꼬이 안 그러면 연탄 세개 쓰려 뭐 팔이 억수로 아프거든. 연탄 넣는 게. 연탄 한 장으로 방을 데울 수 있는 시간은 대여섯 시간. 가뜩이나 한기가 스며드는 방에서 하루를 버티려면 연탄 3-4장이 필요하지만 이마저도 아끼고 또 아낍니다. 연탄 파는 데가 없고 지금은 그렇게 막 부산은행에서 그렇게 다 대주는 기라. 또 아낀다고 막 하루 2장씩 그렇게 되면 방이 조금 안 뜨시지. 안 뜨세도 이제 좀 아껴 쓴다고 또 써도. 연탄 판매점이 사라지고 요즘은 연탄을 구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그나마 겨울이 시작되면 도움의 손길이다 부담을 줄이고 있습니다. 할머니들은 연탄 한 장 드는 것도 힘들거든. 허리가 아프니까. 근데 이렇게 해주니까 고맙지. 그러면 항상 고맙게 생각해요. 부산에서 연탄을 쓰는 가구는 아직도 1000여 곳 가까이 남아 있습니다. 주로 노인이나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이라 도움의 손길이 절실한데
해가 갈수록 후원과 기부는 줄고 있습니다. 예년에 이제 후원을 했던 기업들이 어려워서 전혀 이제 삭감을 하거나 아니면은 조금 이렇게 그 연탄 수량을 또 줄이는 그런 경우도 있고 주거 환경이 열악하기 때문에 연탄을 3월달, 4월달 또 늦게까지는 5월달까지 연탄을 드려야만 그래도 완전한 겨울을 보낼 수 있는데 기업의 후원이 10월달에 이제 12월달에 이제 끝이 나다 보니까는 아무래도 나눔 활동이 굉장히 어려움이 있고요. 본격적인 추위가 시작되는 11월 중순부터 4월 말까지 이어지는 유독 긴 이들의 겨울. 누군가에겐 존재 자체도 잊혀진 연탄 한 장이 아쉬운 이웃들이 여전히 우리 곁에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안수민입니다. 안전속도 5030이 지난 11일부터 본격 시행됐습니다. 이에 따라 주요 도로의 차량 주행 속도는 50km, 이면도로는 30km 이내로 낮아졌습니다. 보도에 김한식 기자입니다. 지난 5월 27일 밤 11시 20분쯤 부산 진구 범천동의 한 교차로를 건너던 50대 여성을 승합차가 덮칩니다. 사고 직후 여성은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이처럼 보행 중 차량에 치여 숨지는 사고가 매년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 2016년부터 최근 3년 평균 보행 중 교통사고 사망자는 1,570여 명으로 하루 평균 4.3명이 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처럼 안타까운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지난 11일부터 부산 지역 대부분의 도로에 안전속도 5030이 적용됐습니다. 시내 주요 도로의 차량 운행 속도는 시속 50km, 이면도로와 보호구역은 시속 30km로 제한하는 겁니다. 삼복도로를 가로지르는 왕복 2차선 도로의 차량 운행 속도는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60km였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최대 30km까지 제한됩니다. 초기 운전자들의 혼란이 우려되지만 편도 2차선 이상과 이하만 기억하면 쉽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편도 2차로 이상의 어떤 통과도로의 어떤 성격을 가지는 도로는 50으로 규정하고 있고 그 외에 삼복도로를 포함한 이면도로는 모두 30으로 설정하였습니다. 실제 차량 운행 속도를 낮추면 보행자 교통사고 발생 시 어떤 영향을 미칠까? 실험 결과 시속 60km로 달리는 차량에 사람이 부딪힐 경우 중상 확률은 92%가 넘고 머리를 다치는 수치는 4,078로 나타났습니다. 머리 상해 수치가 4,000 이상이면 사망 확률은 80% 이상입니다. 하지만 시속 10km만 속도를 낮춰도 중상 확률은 20%가량 줄어든 72.7%. 머리 상해치는 2,700에 약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시속 30km로 충돌 시 중상 확률은 15.7%. 머리 상해치도 800이 약간 넘었습니다. 불과 10km 차이만으로도 극단적인 상황 발생이 확연히 줄어드는다는 게 실험으로 증명된 겁니다. 또 실험 결과 차량 소통에도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속도를 낮추게 되면 차량과 사람 간의 충돌 시에 소야망 사고 가능성이 30% 감소하게 됩니다. 또한 차량 정체도 오히려 충격파 효과가 감소하게 되어가지고요. 완화할 수 있는 기존 시속 60km에서 50km로 낮춰진 도로는 중앙대로 등을 포함한 389곳, 나머지는 모두 30km입니다. 다만 번영로와 장산로 등 자동차 전용도로 16곳과 강변대로와 공항로 등 기존 47개 도로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제도 시행을 가장 반기는 건 시민들입니다. 좋죠. 속도가 낮은 게 안전하니까. 차가 너무 많이 달리면 불안하고요. 천천히 달리면 굉장히 시민으로서는 좋습니다. 저도 겁나죠. 당연하게 겁나죠. 차고 속도가 줄이면 낫지. 사고가 덜 나가게 되면 속도를 줄이면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운전자들의 거부감도 거의 없습니다. 안전에는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안전한 데는. 속력을 많이 못 내니까 별로 운행하는데 크게 어려움 없어요. 시내 간선도로 뭐 이런 데는. 실제 지난 2017년 9월부터 올해 8월까지 영도구에서 시범 운영된 결과 교통사고 사망률이 눈에 띄게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찰은 당장 효과로 이어지기는 어렵지만 정착되면 시범 운영보다 높은 효과가 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시민분들의 참여와 어떤 그 적극적인 지지가 무엇보다도
필요한 것입니다. 대승적인 차원에서 모든 이웃과 가족의 안전을 위해서 많이 동참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난폭운전으로 악명 높은 부산. 이번 안전속도 5030이 부산의 교통문화를 어떻게 바꿀지 기대가 모아집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한식입니다. 금정구에서만 볼 수 있는 이색적인 모습. 바로 이슬람교와 천주교, 불교의 종교시설이 10분 거리에 모여 있는 건데요. 전국에서 유일한 세계 3대 종교 테마 거리가 금정구만의 관광 콘텐츠로 만들어집니다. 차선영 기자입니다. 도심 내 좁은 골목을 지나자 영남 유일의 모스크인 한국 이슬람 부산 성원이 눈에 띕니다. 모스크 내부엔 화려한 무늬의 벽화가 이색적인 분위기를 풍깁니다. 평소엔 이슬람 교도들이 자리에 앉아 코란을 외며 예배를 드리는 공간인데 한국에선 좀처럼 보기 힘든 광경을 관광객들은 사진으로 담아냅니다. 한국 이슬람 부산 성원에서 10분도 채 떨어지지 않은 곳에 위치한 오륜대 순교자 성지. 화려한 느낌의 이슬람교와 또 다른 천주교만의 경건하고 평화로운 분위기가 느껴집니다. 인근엔 불교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영남 3대 사찰 중 하나인 범어사까지 10분 내에서 다 만나볼 수 있는 부산에선 찾아보기 힘든 이색 종교 테마거리입니다. 다양한 종교 영역에 상관없이 고루 알아갈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제 삶에 쉼표를 주고 싶어서 왔습니다. 금정구는 전통적인 주거단지이자 4년제 대학이 밀집한 지역이지만 마땅한 관광 콘텐츠는 없었던 상황. 이러한 종교시설과 함께 회동 수원지와 금정산 등 지역 내 자연자원과 연계한 프로그램을 기획한 겁니다. 내년엔 기독교까지 참여하는 4대 종교축제를 열어 금정구만의 관광 콘텐츠를 만들어낼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전국에서 유일하게 4대 종교가 모여있는 그런 이색적인 곳이고 조금 더 많은 분들이 참여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지금 이번에 팸투어를 2번 더 개최를 해서 홍보를 열심히 할 계획이고요. 지역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위해선 일회성 프로그램이 아닌 이 지속적인 프로그램 개발이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차선영입니다. 해변을 뜻하는 비치에 빗질이라는 의미의 코밍의 합성어인 비치코밍은 플라스틱이나 유리 조각 등의 표류물이나 쓰레기를 주워 모으는 환경 보호에 대한 시민의식 확산 활동인데요. 부산방송에서도 보도해드렸듯이 해운대 구청장배 서핑 페스티벌이 한 차례 연기되며 아픔을 겪었지만 비치코밍과 만나 더욱 의미 있게 준비되고 있습니다. 김현정 기자입니다. 11월에도 많은 서퍼들로 가득한 송정해수욕장. 높은 파도와 남해의 적당한 수온으로 사계절 서핑이 가능합니다. 이런 가운데 14년째 이어져 오고 있는 대표 서핑 축제인 해운대 구청장배 서핑 대회가 오는 11월 23일 개최될 예정입니다. 매년 6월이나 9월에 개최되던 서핑 페스티벌이 올해는 한 차례 연기되는 등 진통을 겪었지만 오히려 전화위복 삼아 의미를 더해 추진됩니다. 재밌게 서핑도 즐기고 자연 환경과 함께하는 이런 스포츠이기 때문에 이번 제14회 해운대 구청장배 서핑 대회를 해운대 구청장배 비치 코밍 서핑 페스티벌이라고 이름을 붙여서 우리 바다를 좀 더 사랑하고 아끼자는 의미로 이렇게 대회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해운대구에서도 해변 수중 촬영 등 서핑 구간을 정비하고 지역과 함께하는 행사로 준비 중입니다. 이전 대회에서는 전국 서퍼들의 경연이 주였다면 이번 행사는 송정 지역 주민들의 서핑 체험과 서핑 입문자 선수들이 함께하는 작은 축제로 주민과 서퍼들이 화합하여 서핑 문화를 더욱 발전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민관의 협력을 통한 서핑의 메카 송정의 성숙한 변화가 필요할 때 처음으로 11월에 펼쳐지는 제14회 해운대 구청장배 서핑 대회에 의미 있는 성과가 주목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현정입니다. 얼마 전에도 보도해드렸는데요. 부산을 비롯해서 전국의 야산이나 농촌뿐 아니라 도심 주택가까지 멧돼지가 출몰하고 있습니다. 굶주린 멧돼지들이 먹이를 찾아 도심으로 내려오고 있는 건데요. 때 아닌 멧돼지들의 습격에 주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김성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멧돼지 한 마리가 공장 안으로 달려들어와 여기저기를 휘젓고 다닙니다. 급작스러운 상황에
당황한 직원들이 황급히 몸을 피합니다. 대구 도심의 한 공장에 멧돼지가 나타난 건 지난달 21일 밤 9시쯤. 인근엔 학교와 아파트 단지도 있어 하마터면 큰 사고로 이어질 뻔했습니다. 빌라 쪽 골목에서 이제 그 검은 물체가 나오더라고요. 쏜살같이 뭐 엄청나게 빠르게 들어가가지고 제가 또 지나가는 학생들도 있고 해서 사무실 문을 닫아놓고 119에 신고하는. 주택가로 도망가는 멧돼지를 경찰이 따라가 잡습니다. 80대 남성 A씨는 달아나던 멧돼지와 부딪혀 부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부산에서는 이날 하루 동안에만 모두 18마리의 멧돼지가 목격됐습니다. 이 시간에 멧돼지 출몰했다고 하고 뭐 옆으로 지나갔다고 하고 하니까 사실은 좀 불안한. 멧돼지 떼의 도심 습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최근 보름 동안 전국 곳곳에서 멧돼지 9천여 마리가 출몰했습니다. 강원과 경북에서만 각각 2천여 마리, 경기와 경남에서는 수백 마리가 붙잡혔습니다. 겨울을 앞두고 먹이를 찾아 나선 야생 멧돼지들이 산을 떠나 주택가로 내려온 곳으로 추정됩니다. 멧돼지들이 도심을 활보하면서 아프리카 돼지열병을 옮기고 다닐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지만 접경 지역이 아니라면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다고 전문가들은 설명합니다. 먹을 게 부족하다 보면 도시로 내려오기도 이제 하는 거죠. 접경 지역에서 이제 환경이 오염되고 멧돼지가 감염이 되고 또 이제 감염된 멧돼지가 사육 멧돼지에 이제 전파를 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 해당 지역에서 특별히 이제 중요하게 취급이 돼야 되고요. 길을 가다 멧돼지를 만나더라도 소리를 지르거나 돌을 던지는 등 공격 행위는 가능한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앞뒤로 달려 도망가기보다는 인근 건물 등에 몸을 숨기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멧돼지는 직진성이 많은 동물이기 때문에 좌우측으로 회피하시는 게 훨씬 더 좋은 방법입니다. 그리고 큰 건물이나 뭐 나무 사이, 나무 뒤편 이쪽으로 회피하시면 멧돼지를 충분히 회피할 수 있습니다. 때 아닌 멧돼지 떼의 출현에 주민들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성경입니다. 실제 멧돼지와 마주친다고 생각하면 상당히 겁이 날 것 같은데요. 멧돼지가 애써 지은 농작물을 망가뜨리거나 도로에까지 나타나 운전자들을 위협하는 일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멧돼지로 인해 피해를 당하면 보상은 받을 수 있을까요? 김초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깜깜한 도로 위로 무언가가 불쑥 튀어나옵니다. 운전자는 미처 속도를 줄이지 못하고 그대로 들이받습니다. 멧돼지. 지난 9월 영동고속도로 덕평나들목 인근에서 발생한 사고입니다. 영상에는 아찔했던 당시 순간이 그대로 담겼습니다. 지난달 23일 새벽에는 경부고속도로 남양산 나들목에 진입하던 한 승용차가 멧돼지를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차량 앞 범퍼가 부서졌습니다. 그 이틀 전 인근 국도에서도 도로를 지나던 멧돼지 3마리와 SUV 차량이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농가 피해도 만만치 않습니다. 경남 양산의 한 농가는 지난 9월 멧돼지가 다녀간 뒤 논이 엉망이 됐고 인근 배추밭 역시 모두 망가졌습니다. 아무도 깝깝하지. 저 피땀 흘려 농사 짓는데 아무도 좀 망가니까. 그렇다면 멧돼지로 피해를 보았을 경우 정부나 지자체 차원의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 농작물 피해나 인명 피해는 보상이 가능합니다. 농작물 피해 보상금은 산정된 피해액의 80% 이내로 최대 500만 원까지 보상 가능합니다. 신체 상해 시 보상금은 최대 500만 원, 사망 시 보상금은 최대 1,000만 원입니다. 피해 발생 5일 이내에 관련 서류를 시군청으로 제출하면 됩니다. 멧돼지로 인한 교통사고 발생 시 차량 파손 피해는 정부 보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도심지에 특히 야산이 근처에 있는 도로에는 갑작스럽게 멧돼지가 낮 또는 밤에 갑자기 출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에 운전자는 갑자기 그 멧돼지와 조화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시고 대비하는 방어 운전이 필요하겠습니다. 사고 발생 시에는 비상등을 켜서 주변 차량의 상황을 알리고 신속하게 갓길로 대피해야 합니다. 또 2차 사고를 막기 위해서는 이렇게 삼각대나 불꽃 신호기를 설치한 뒤 경찰이나 소방에 즉시 신고해야 합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초롱입니다. 부산시가 민간 건축물의 내진 성능 평가와 인증에 최대 3천만 원을 지원합니다. 부산시는 올해 처음으로 민간 건물의 내진 보강을 활성화하기 위한 지진 안전시설물 인증 지원 사업을 펼치기로 하고 오는 22일까지 지방보조금 지원 신청자를 공모합니다. 이 사업은 국민들이 시설물의 안전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한국시설안전공단의 지진 안전시설물 인증을 받는 건물 소유자에게 내진 성능 평가 비용 최대 2,700만 원과 인증 수수료 최대 30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보조금을 지원받으려는 건물 소유주는 오는 22일까지 부산시 재난대응과에 지원 요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부산시 아동보호종합센터가 19일 아동학대 예방의 날로부터 일주일을 아동학대 예방 주간으로 정하고 다양한 행사가 진행됩니다. 이 기간 부산 어린이 대공원에서는 아동의 4가지 권리인 생존과 보호, 발달, 참여권을 주제로 캠페인과 홍보 활동 등이 펼쳐지고 부산시청에서는 아동학대 예방 세미나도 열립니다. 아동학대 예방의 날은 아동을 학대나 폭행에서 보호할 수 있는 예방 프로그램을 알리기 위해 여성 세계 정상기금이 지난 2000년 처음 제정했으며 우리나라도 2007년부터 매년 11월 19일을 아동학대 예방의 날로 지정해 기념하고 있습니다. 부산지방병무청이 오는 18일부터 재학 연기자와 국외 입영 연기자를 대상으로 2020년도 사회복무요원 재학생 입영원을 접수합니다. 올해는 기존과 달리 소집 일자와 복무기관을 본인이 직접 선택할 수 있도록 했으며 선발 순위를 부여해 추첨하는 방식으로 변경됐습니다. 사회복무요원 재학생 입영원은 18일부터 25일까지 병무청 홈페이지에서 접수하며 선발자는 28일에 발표할 예정입니다. 지난달 부산 지역 고용률은 57.6%로 5년여 만에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동남지방통계청이 발표한 부산시 고용동향 자료를 보면 10월 부산의 취업자 수는 170만 3천 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1.6% 증가했습니다. 고용률도 1.1%포인트 증가한 57.6%로 2014년 8월 이후 가장 높았습니다. 실업률은 2.9%로 전년보다 0.5%포인트 하락했습니다. 경찰이 주민을 직접 찾아가서 만나는 이웃순찰제가 부산 대부분 지역으로 확대 시행됩니다. 이웃순찰제는 지구대와 파출소 경찰 일부를 이웃경찰관으로 지정해 낮 시간대와 지역 주민들을 만나며 지역 현안과 치안, 우범지역 관리에 대한 의견을 듣도록 하는 것입니다. 경찰은 최근 한 달 동안 이웃순찰서를 시범 실시한 결과 이웃경찰관이 하루 평균 48명을 만나 700여 건 의견을 들었고 670여 건은 즉시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중부와 강서, 기장을 제외한 13개 경찰서에서 전담경찰관 517명을 뽑아 이웃순찰제에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부산시가 시청사 안에 공공도서관을 건립하기로 하고 도서관 이름을 공모합니다. 시청 1층 로비에 책 3만 권 규모로 조성되는 도서관은 국내 최고 높이의 벽면 서가 형태로 건립될 전망입니다. 부산시는 내년 상반기 착공을 앞두고 공공도서관에 대한 시민 관심을 높이기 위해 부산 시민들을 대상으로 도서관 명칭을 접수합니다. 새 도서관 명칭 공모기간은 다음 달 6일까지며 부산시 홈페이지에서 관련 서류를 내려받아 작성해 제출하면 됩니다. 우리 지역의 이슈 콕 짚어봅니다. 헬로 이슈 토크. 이슈 토크입니다. 부산의 부동산 조정 대상 지역인 해운대 수영 동래구가 청약 조정 대상 지역에서 전면 해제됐습니다. 지역 부동산 경기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란 기대와 함께 집값 상승 등 부작용에 대한 우려도 나오고 있는데요. 앞으로 예상되는 변화와 제기되는 문제점에 대한 대책 등 부산 부동산 시장의 전망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주택도시연구소 강현주 박사, 영산대학교 서정열 부동산대학원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금방 제가 앞서서 이제 언급을 했지만 해운대와 수영 동래구가 이제 전면 해제가 됐습니다. 부산 부동산 업계에서는 이제 좀 숨통이 트였다라는 그런 평가도 있는데요.
그만큼 이제 해제 이전에 부산 부동산 시장의 침체도가 굉장히 심각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느 정도 수준이었습니까? 부산 시민이라면 누구나 다 체감하고 있었을 텐데요. 해운대를 비롯해서 부산 지역이 조정 지역으로 정해지는 2017년도를 전후로 해서 네. 계속해서 부동산 가격이라든지 이런 거는 떨어지고 있었거든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이제 감정원의 이제 그 통계 자료를 보면은 네. 부산이 2017년 11월 기준으로 해서 111주 이상이나 계속해서 아파트 가격 지수가 떨어지고 있었던 거로 실제적으로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네, 금방 이제 111주 연속 하락이라고 네. 표현을 하셨는데 네. 좀 부산 시민들이 체감하기에 111주 연속이라고 하면 굉장히 심각한 편인가요? 어떻습니까? 일단 무엇보다 계속해서 이제는 계속해서 오름세를 유지할 수 없는 어떤 기대 심리가 많이 꺾여 있는 상태고 네. 지역의 어떤 산업 경기라든지 이런 거랑 같이 맞물려서 네. 가격에 대한 어떤 기대 심리는 전혀 이제 반등할 기미는 전혀 없었죠. 네, 알겠습니다.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었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제 뭐 부동산 업계뿐만 아니라 부산시 그리고 정계에서도 좀 강력하게 조정 대상 지역 해제를 요구를 좀 해왔습니다. 이번에 전면 해제로 좀 결정이 난 배경에는 어떤 요인들이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가 있을까요? 네, 일단 우리 강현주 박사 말씀하셨듯이 111주 연속이라 그러면 2년여 기간이 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한 지역에서 2년여 기간 이상 정도의 주택가격 하락이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큰 장기간의 하락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네. 그 사이에 공교롭게도 서울은 19주 연속 또 상승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서울 강남에 문재인 정부 들어서 대책을 발표한 것이 14건 정도 되는데 대체로 보면 서울 강남을 잡기 위한 서울 강남의 집값을 잡기 위한 것인데 상대적으로 또 지역이 또 하락을 하다 보니까 네. 뭐 이번에 결국은 주거정책심의위원회죠. 그걸 통해서 서울 중심의 어떤 분양가 상한제 대상 지역을 선정하면서 네. 상대적으로 조금 지역적으로 가격이 떨어지고 있는 우리 부산 지역에 네. 대한 지금 3개구 해수동 지역에 대한 전면 해제가 사실은 이루어진 거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네. 뭐 그런 것은 말씀하신 것처럼 정치권에서도 많이 노력을 하셨고 또 우리 지자체에서도 그렇고 그래서 보면 한 27회 정도 네. 국회를 방문하거나 아니면 지자체에서 건의하거나 해제 건의를 하거나 하는 것들이 한 20여 회 있은 후에 사실은 전면 해제 결정이 났기 때문에 네. 뭐 지역 입장에서는 조금 다소 늦은 감이 없지 않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뭐 이 청약 조정 대상 지역 해지 효력이 이제 8일부터 발생이 됐습니다. 앞으로 부산 부동산 시장에 많은 변화가 예상될 것 같기도 하고 또 뭐 큰 차이가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제도적 측면에서 봤을 때 해제 이전과는 어떤 차이가 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제도적 측면에서 볼 때는 크게 한 4가지 정도가 완화되는 어떤 내용들이 있는데 네. 그중에서 이제는 제일 먼저 대출 규제 완화, LTV나 DTI가 각각 10%씩 늘어나는 완화되는 그래서 대출이 조금 훨씬 더 쉬워진다라고 하는 그런 측면이 있고요. 네. 그다음에 다주택자들 경우에 양도소득세를 중과하는 내용이 완화되면서 이제 일반 과세로 가기 때문에 물건이 또 이제는 다시 또 시장에 나올 수 있는 그런 이제 여지가 있고. 그다음에 1가구 1주택의 비과세 요건에서 네. 이제 보통 그 전에 조정 대상 지역이었을 때는 반드시 이제 2년을 거주를 해야 되는 요건이 있었다 하면 그게 네. 없어지고 보유만 해도 된다는 그런 완화 정책이 있고요. 네. 또 분양권, 특히나 분양권이나 청약 시장 같은 경우에는 가입 요건이나 그 자격 요건이 조금 더 완화되는 상황이 생겨서 네. 이제 2년 동안 2년이 있어야지 1순위 자격을 가질 수 있었던 걸 6개월 만에 얼마든지 통장을 사용할 수 있고 그리고 또 이제 1순위 자격 요건이 대상 지역이었을 때는 무주택자만 해당이 됐다 하면은 이제 완화되면서 유주택자라도 세대주 세대원까지 충분히 뭐 가능하고 6개월 뒤에 바로 그 통장을 또 사용할 수 있고. 네. 아무래도 저희가 이런 이야기들을 할 때 가장 네. 먼저 이제 걱정을 하는 게 뭐 신혼부부나 이제 막 네네네. 시작을 해야 되는 청년들이나 이제 주택자에 대해서 네. 이런 집값들에 대한 걱정을 많이 하는데 혜택을 앞으로 조금 볼 수가 있게 되겠네요. 글쎄 어떻게 보면은 또다시 네. 그 유주택자들하고 청약에 있어서는 경쟁을 해야 될 수 있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는 게 네. 1순위 무주택자들에게 많이 주던 예를 들어서 추첨제를 예. 85제곱미터 기준으로 해서 추첨제를
조정 대상 지역에 있을 때는 한 75% 이상을 주기로 했었는데 네. 이게 완화되면서 한 40% 정도밖에 안 하니까 같이 유주택자들하고 청약에 있어서는 경쟁을 해야 될 그런 조금 약간 어려운 상황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따로 어떻게 보면 신혼 부부를 위한 뭐 주거라든지 그런 쪽이 더 유리한 면이 있겠죠. 아, 예, 잘 알겠습니다. 지난해 부산 진구와 남구, 연제구, 기장군 총 4곳의 지역이 이번 결정에 앞서서 한 번 조정 대상 지역에서 해제가 됐습니다. 네. 당시에도 조금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었는데 지금 뭐 거의 한 1년 정도 다 돼가는데 상황이 좀 어떤가요? 지자체에서도 계속 해제 요구를 했었고요. 네. 뭐 그 덕인지 지금 올 전면 해제되기 한 1년 전 정도 됐었죠. 네. 2018년 12월경에 4개 지역이 해제가 됐는데 제가 오늘 그 인터뷰를 앞두고 한번 데이터들을 좀 더 면밀하게 살펴봤더니요. 네. 해제가 됐으면 지역이 조금은 해제된 효과를 얻어야 되는데 네. 가격이 오히려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는 일부 해제된 것에 대한 뭐 지역 시장의 어떤 포용력이 좀 더 떨어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네. 뭐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번에 전면 해제된 것에 대한 기대감이 그만큼 더 크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네. 일단 진구 같은 경우에만 보더라도 한 1년여 정도 지금 지난 시점에서 보면 전년 대비 반기 정도로 보면 한 0.9% 정도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남구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조금 0.05% 정도 미미하지만 상승을 했고요. 네. 그리고 연제구와 기장군 역시도 0.36, 0.8 정도 프로테이지로 좀 떨어졌거든요. 네. 그러니까 사실은 작년에 저희가 그 몇 개, 4개구 정도가 이제 이런 기장군까지 포함해서 네. 조정 대상 지역에서 해제돼서 해제된 것에 대한 효과를 좀 더 보는가 했더니 사실 그렇진 않았고 진구 같은 경우에는 또 일부 미분양 물량이 좀 늘어나면서 미분양 관리 지역으로 주택도시 보증으로부터 지정받는 조금은 나쁜 상황도 좀 연출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네. 결국은 일부 지역의 해제 자체가 우리 부산 지역 전체로 전반에 어떤 좋은 긍정적인 효과를 주기보다는 다른 지역으로 풍선 효과가 나타나는 이런 부작용 때문에 네. 해제된 지역의 가격이 좀 더 하락하는 그런 지금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요. 네. 중요한 것은 뭐 이런 문제 때문에 해운대, 수영, 동래구 3개 지역에 대한 전면 해제가 또 더 빨라진 것은 아닌가 하는 또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은 이 앞에 해제된 부산 진구, 남구, 뭐 연제구, 기장군이랑 네. 이번에 해제되는 해수동 지역은 조금 지역 성격이 다르다고 할까요? 이런 느낌이 조금 있긴 있습니다. 네, 그렇죠. 흔히 좀 사실 청약 시장이 돈 되는 곳에 몰린다고 하는데 좀 그런 시장이 아닐까 싶어서요. 이번에 조정 대상 지역에서 해제되면서 왜 다른 지역의 부산 청약 시장이 좀 주춤하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사실 있기도 한데 이런 양극화에 대한 우려에 대해서는 교수님께서 어떻게 보십니까? 저 개인적으로는 그런 양극화가 좀 더 심화될 것이라고 예상을 합니다. 왜냐하면 해운대구가 중앙에서 볼 때도 부산 지역의 가격을 선도하는 네. 선도 지역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익히 알려져 있는 사실이고요. 네. 뭐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번에 해운대구가 포함될 거냐 아니냐 아니면 일부가 해제가 될 거냐 아니냐라는 그 갑론을박이 있었는데 네. 뭐 일단 전면 해제가 됐기 때문에 저는 환영을 합니다만 예. 결국은 지금 일부 해제를 앞두고 뭐 투기 세력이 또는 뭐 투기 자본이 이렇게 들어와서 가격을 또 올려놓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우리 부산 지역 내에서도 하위 시장별로 해운대구나 아니면 뭐 다른 자치구별로 그런 양극화 현상은 좀 더 심화될 것이 아니냐 하는 좀 또 다른 우려를 하게 됩니다. 네, 그러니까 가장 걱정되는 지역이 사실 해운대구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사실 투자 수요가 좀 늘어나면서 부동산 시장이 활성화될 것이라는 긍정적인 전망도 좀 힘을 얻고 있긴 한데요. 일부 지역에서는 좀 가열 양상이 일어날 거란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집값 폭등과 같은 그런 부작용의 우려에 대해서는 박사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사실은 지역의 이제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조정 지역 해제되는 그날 네. 전후로 해서 상당히 이제는 부정적인 이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는 게 실제로
그날 뭐 계약을 뭐 주인 쪽에서 매도자 쪽에서 해제를 한다든지 아니면 물건을 다시 보류를 시킨다든지 아니면 다시 또 이제 5천에서 1억 가까이 상당히 호가를 부른다든지 그런 게 사실 지금 나타나고 있거든요. 네. 벌써부터 그런 상황이 일어난 건가요? 그 집주인 입장에서 그런 선택을 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 혹시 여쭤봐도 괜찮겠습니까? 그 당연히 뭐냐면 이때까지 조정지역 해제가 안 됐을 때는 집을 파는 게 뭐 용이하지 않았고 또 하나는 사람들이 매수자가 그렇게 많지 않았는데 갑자기 매수자가 몰리고 아까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역의 자본들이 들어와서 집값을 계속 문의를 하고 집을 팔라고 내놓으라고 하니까 거기에 이제 잘못된 시그널을 어떻게 바꿔서 집값을 올리거나 아니면 매도를 보류하거나 그런 이제 현상이 이제 생기고 있는 거죠. 네. 사실 그 집값 폭등의 가장 큰 요인으로는 투기성 자금에 의한 이 매물 싹쓸이 현상이 꼽히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집값이 상승하면서 이 실수요를 빙자한 투기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좀 되는데요. 적절한 대책이 좀 있겠습니까? 일단 왜 그렇다면 그렇게 싹쓸이 현상이 나타날 만큼 투기성 자본이 집중할 수밖에 없느냐에 대한 진단을 조금 하게 되면 그에 대한 대책을 강구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조정 대상 지역이 해제되는 것이 지역적으로는 호재입니다. 그런데 상대적으로 서울 강남을 잡겠다고 하는 정부의 어떤 강한 드라이브가 분양가 상한제를 통해서 대상 지역을 선정했죠. 거기에 이제 몰렸던 또는 몰려야 되는 투기성 자본들이 사실은 규제 완화가 된 우리 부산 쪽으로 또 상당 부분 이동했다는 것이 지금의 상황이고요. 그렇다 보면 당분간 우리 지역에 있어서의 어떤 매물 싹쓸이 현상 말씀하셨던 이런 것들은 불가피하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에 지금 예를 들어서 부동자금이 한 1,000조 정도 되고요. 그리고 또 우리가 계속 지금 저금리 상황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돈이 갈 데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규제가 완화된 지역 시장에 서울은 진입이 약간 이제 불가능한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지역에 몰리는 현상이 있어서 그것을 좀 막기 위해서는 결국은 정부도 그런 것들을 우려해서인지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서 만약 이상급등 현상이 또 나타난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 지역 같은 경우에는 조정대상 지역을 해제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다시 재지정할 수 있다라는 식으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재지정하기 전에 정부는 시장의 모니터링을 좀 더 강화하겠다. 그래서 지역의 어떤 흐름을 보고 추가적인 대책이 필요하면 바로바로 추가 대책을 마련하겠다라는 것이 지금 정부의 보관이기 때문에 일단 한번 상황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만 서울을 떠난 역외자본으로서의 특이성 자본이 우리 지역에 몰리는 것들은 일정 부분 지속될 가능성이 높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소위 호가라고 하는 것이 좀 올라갈 가능성이 높고 그 올라간 가격에 우리 지역의 실수요자들이 만약 편승하게 된다면 오히려 거래는 좀 더 둔화되거나 아니면 가격만 높아지는 조금의 악순환이 연출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우리 지역에 계신 실수요자 또는 지역 수요자 입장에서는 조금은 상황을 좀 면밀히 검토해 두실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뭐 부산의 분양가 상한제 적용 가능성에 대해서는 혹시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부산 같은 경우에는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려면 투기과열지구로 지정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투기과열지구가 현재는 아니고 조정 대상 지역에도 해제가 됐기 때문에 일단은 분양가 상한제를 바로 실시할 수는 없습니다. 뭐 그런 측면에서는 어느 정도 안전장치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다만 우려되는 것은 지역에서 열망했던 조정 대상 지역이 해제됐음에도 불구하고 실수요자가 그 과실을 따지 못하는 그리고 역외자본이 오히려 투기성 자본이 들어와서 가격을 높여놓는 이런 부작용 뭐 이런 것들이 우려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조금 해소되고 난 다음에 우리 지역 실수요자들은 좀 지역 시장에 대해서 좀 더 안정화가 된 상태에서 좀 구매를 하시는 것도 뭐 개인적으로 방법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사실 부산 지역 부동산 경기에 호재가 될지 악재가 될지는 좀 앞으로 두 분이서 계속 말씀하신 대로 좀 지켜봐야 되는 상황이 아닐까 싶은데요. 앞으로 부산 부동산 시장의 전망에 대해서는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지금 이제 조정 지역이 해제가 된 것 자체는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상당한 호재로 작용을 하고 그리고 매수를 대기하고 있던 실수요자들도 이제 더 이상 하락의 어떤 기대 심리가 점점 줄어들면서 이제 연말에
그 이사철하고 네. 겨울 방학 때 이사철하고 맞물리면서 주택 가격 상승은 아무래도 계속 이어질 것 같고요. 예. 그런데 이제 조금 주의해야 될 게 부산의 어떤 지역마다 주택 공급 물량이 있으니까 공급 물량과 미분양 주택 수라든지 이런 걸 좀 면밀하게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따져서 그래서 앞으로 이 지역의 주거 환경이 개선되거나 개발이 될 이제 여지가 있는 쪽으로 해서 실수요자들은 네. 내 집 마련을 하는 것도 나쁘지는 않을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박사님께서 좀 전망을 해주셨는데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저는 두 가지 측면에서의 전망이 좀 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 맑음도 예상되지만 조금 흐림도 예상이 됩니다. 네. 그것은 뭐 강현주 박사께서 말씀하셨지만 지역 실수요자 입장에서는 조정대상 지역 해제는 상당히 호재인 건 분명하고요. 예. 그런 측면에서 내 집 마련을 꿈꾸시는 분들은 좀 서둘러라는 말씀도 드립니다. 그런데 서두르되 시점상 보면 올 겨울이 아니라 네. 오히려 내년 초 정도. 왜냐하면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기자본이 들어와서 가격을 들었다 놨다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예. 그런 것들이 어느 정도 안정화된 다음에 좀 시점을 보시는 게 좋을 듯 하고요. 우리 지역에 보면 지금 4,500여 세대 정도의 미분양 물량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가 준공후 미분양이라고 할 수 있는 물량들도 한 700여 세대가 있기 때문에 물론 다 물건들이 좋다고는 할 수는 없습니다만 실수요자 입장에서는 우리 지역 내에 있는 물건들을 자기 경제 상황에 맞게 적정하게 판단을 하시는 시점이 필요한데 그건 너무 지금 투기성 자본이 들어와서 시장을 좀 더 가격을 올려놓고 있는 지금보다는 조금은 안정화된 시점을 네. 좀 고려하시라는 것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뭐 이번 기회를 통해서 소위 이제 내 집 마련의 꿈을 꾸고 계시는 분들이 눈치 싸움이라고 할까요? 하면서 이제 분위기를 좀 파악하셔야 될 텐데 향후 좀 내 집 마련을 위한 전략이 있다면 박사님께서 소개를 좀 해주시죠. 네. 좀 전에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은 이제 해운대 쪽으로 이 뭐 수요 자본이 몰린다는 것부터 시작해서 실수요자들도 거의 대부분 이제는 구축보다는 신축에 더 많이 관심을 가지거든요. 근데 아까 뭐 교수님 말씀하셨듯이 신축에 관심을 가지더라도 주변의 어떤 공급 물량이라든지 네. 그런 것들을 면밀하게 좀 따져가지고 네. 그렇게 해서 역의 자본이 좀 나가고 나서 그 시장이 조금 안정화됐을 때 그때 뭐 집을 구매를 해도 사실은 그렇게 나쁜 거는 아니라고 제가 생각이 들거든요. 예. 네네. 지금 급하게 너무 서두를 필요는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뭐 이 방송을 보는 시청자분들께서 이제 서두르지 않고 좀 공부를 해서 어떻게 잘 좋은 물량을 찾아볼까라는 고민을 또 이제 시작을 네, 하셔야 네. 될 시기인데 마지막으로 교수님께서 팁을 하나 주시죠. 네. 내 집을 필요로 하는 상황은 언제라고 딱히 없습니다. 네. 개인이 필요한 시점이 바로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네. 다만 제가 드릴 수 있는 것은 우리 학교에서도 제가 늘 말씀드리는 내용인데 네. 앞으로 우리 부산 지역의 그 주택 시장의 지형이 조금 바뀔 거다라는 겁니다. 네. 무슨 얘기냐면 아까 앞서 말씀드렸던 인터뷰 내용에도 있습니다만 네. 가격이 많이 올랐던 것을 보면 일반적인 특징이 보여집니다. 거기가 어디냐면 원도심이거나 네. 아니면 기존 주거지 중심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부산의 인구가 계속 늘고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네. 도시 공간이 외연적으로 확장하는 데는 한계가 있거든요. 인구가 줄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가격은 들쑥날쑥합니다. 그리고 지역마다 또 선호화되는 아파트가 다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구가 늘지 않는다면 네. 인구가 이렇게 모여 살 수 있는 곳 또는 정주 환경이 갖춰진 곳 바로 원도심이거나 아니면 기존 주거지 중심 지역이면서 큰 규모로 재개발이 이루어진 곳 네. 또는 도시 재생 사업이 대규모로 일어나고 있는 곳들이 바로 그런 곳들이라는 점에서 보면 네. 본인이 앞으로 거주해야 될 곳을 가격만 오를 곳 또는 가격이 너무 싼 곳 너무 멀거나 너무 비싼 곳만을 고집하지 마시고 예. 앞으로 우리 부산의 미래가 어떻게 펼쳐질지를 좀 청사진을 그리시면서 기존 주거지 중심 지역으로 좀 살펴보시면 좋은 주거지를 선택하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오늘 두 분이 좋은 팁을 주셨는데요. 부산의 도시계획을 한번 참고하시면서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슈토크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두 분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저희는 언제나 지역 주민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다. 고맙습니다.